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역시 시장이랑 서로 우리도 그렇고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하고 좀 각오를 단단히 했더니 그래도 양 지수가 다시 반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은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권 전환에 힘을 보여줬다는 점 칭찬을 조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의 그 이외에 주목할 포인트 N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잘 극복하고 또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이 시각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로지스타크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하지만 항상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항상 좀 네. 피곤한 것 같아요. 그 뭐 직장인들 70%가 뭐 11시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코스피는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 에너지를 9시 전으로 다 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은 에너지 한 10분 동안 바짝 악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얘기 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는 금리 부분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또 우리가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뱅가드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서 좀 드릴 건데요. 뱅가드 펀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수 자체를 변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따른 매도 물량을 우리가 뜻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6월 30일이죠. 6월 30일까지는 매도 물량 자체를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아직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어느 정도의 추정치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은 71%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 매도세와 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너무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뱅가드 얘기 언제까지 조금은 뭐 사그라들었다기보다는 엔저나 다른 재료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잠깐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수급적인 얘기 살펴보면 놓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고요. 업종별로도 조금 또 종목별로도 그 비중 축소한 부분 차이가 조금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그죠. 눈여겨보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에 지금 뱅가드 펀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도세는 우리가 엔저라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인 수치를 좀 더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도를 했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 현대상선, 한진해운 그리고 CJ대통운 같이 일단 운수창고 업종을 좀 더 더불어서 경기부양 관련주에서는 이미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뱅가드 펀드의 운영사로 다시 한 번 더 역할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1분기의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것은 바로 경기 부양 관련주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뱅가드반 물량 자체는 운영하는 운영사들도 먼저 그 물량을 먼저 철수를 시켰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매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기 부양주가 기관의 힘에 의해서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한 번쯤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더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까? 네. 당연히 매도 물량 자체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가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네. 지금 남아있는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뭐 4개 같은 종목군을 뽑아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NHN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1분기의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쉽게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물량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3,225억 가량의 물량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596억 가까운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NHN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실적에 대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사실상 물량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또다시 약세 전환을 했거든요. 네, 코스피가요. 예,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그런 부담이 가장 좀 크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은 일단 크게 문제될 종목들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담은 안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NH 딱 종목 몇몇 듣자마자 한숨이 푹 일단 나왔어요. 시장이랑 너무 연결고리도 있고 역할도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차츰차츰 지나지겠죠. 뭐 6월 말 지나고 7월 이후에는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이들 종목 여전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도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로 좀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대부분의 대형주들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1분기를 이끌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종목별로 양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1940포인트대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일단 경기부양 관련주가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의 매수세만 보시더라도 경기부양 관련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현재 매도 물량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등에 업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바로 내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통신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수 관련주 중에서 음식료 업종을 조금 더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만큼 일단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조가 나타나겠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바로 통신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 7월 이후까지 조금 편안해진다. 한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밀릴 때 사두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는 게요. 항상 투자를 하면서 저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곳이 지하 12층, 뭐 지하 통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 그리고 160만 원대 완전 박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일선을 계속적으로 터치한다는 것은 심리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는 놈의 가는 시장을 한번 좀 따라가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은 너무 리스크에 베팅하지 말아라. 네, 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